네, 오늘 함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찬바람이 너무 매서워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음식들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도 좀 뜨거운 국물 좋아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이 치아 건강에는 좀 좋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 갑자기 따뜻한 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치아에는 이게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민해지게 되고 심각하게는 신경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아 뿌리가 많이 내려간 경우 또는 이제 치아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하셔서 뜨거운 음식 드실 때 드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다고 이제 뜨거운 음식만 많이 찾으시는 것도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치아를 사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내가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네,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 신고 또 환자분께서 잘 관리하신다 하더라도 그 내 치아만은 못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주신 치아 잘 관리하고 정말 안 좋은 경우 피치 못하게 이제 발치하는 경우에만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자연 치아가 더 좋은 이유 한번 네. 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외부 자극에 대한 대처 능력이 더 우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치아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달리 작은 충격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자극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프거나 불편감을 느끼면 치과에 내원하실 수도 있고 너무나 크게 씹어서 아프신 경우에는 살살 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먼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는 이제 원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더 튼튼합니다. 내 몸에 내 치아이기 때문에 제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임플란트라기보다는 내 치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뼈에 가장 적합하고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 관리에 더 수월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턱뼈와 안모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틀니를 오래 끼신 분들 보면은 턱뼈도 얼굴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이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라기보다는 치아가 없으면 그에 맞춰서 잇몸뼈도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턱뼈와 내 안모 형태,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심혈관, 치매, 기억력 관련 등 전신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껌을 자주 씹으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또 저작 활동하고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머리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치아가 있어야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의 장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내 치아를 손상당하지 않게, 상실되지 않게끔 오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충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때 내 치아를 최대한 살리면서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네. 그림 보면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2번, 3번 쭉 단계별로 충치가 이제 악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살짝 까만 것은 그 범낭질에만 미세하게 충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간단하게 레진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 후에 상아지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네. 레진이나 인레이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더 깊으면은 이 빨간 극이 신경입니다. 신경까지 아직 침범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신경치료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의식이 깊어지면은 이제 이거는 침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충치 치료 갖고는 치아를 살릴 수가 없고 네.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뿌리 끝에
작은 물방울 같은 염증도 있습니다. 이런 염증들까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 애우도 중요합니다. 지켜봐야 돼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크라운을 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염증도 있고 치아 머리가 충치로 인해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잘 한다 해도 네. 크라운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되고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브릿지라고 양 옆에 치아를 걸어서 브릿지라는 보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충치 진행 과정을 저희가 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신경치료도 사실 굉장히 아프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치아의 구조를 보면서 어떨 때 좀 통증이 생기고 어떨 때 신경치료가 필요한지도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은 치아 모형입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가장 상부에 있는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튼튼한 범낭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상아질입니다. 또 그 정중앙에는 치수라는 신경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신경에는 혈관도 같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치아의 모든 감각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수에 염증이 유발이 되면은 치수염이라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통증은 이 치수염, 이 치아 신경에서 느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아픈 것이냐? 다양한 자극인데 가장 흔한 것이 충치, 두 번째는 강한 교합력, 세 번째는 너무나 차갑거나 너무나 뜨겁거나 그런 극심한 온도차, 또 미세금은 아무리 충치가 없고 잘 관리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딱딱한 걸 드신다거나 아니면 돌을 씹는다거나 이랬을 때 미세하게 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으로도 충분한 강한 자극으로 치수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치수염도 좀 종류가 나눠지나 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치수염도 간단하게 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역적 치수염은 돌아올 수 있는 염증입니다. 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신경치료를 안 하고 원인 제거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가역적 치수염은 말 그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염증입니다.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네. 이 경우에는 이미 자극이 돼 있는 충치나 뭐 교합력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제거한다 해도 이미 신경이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히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 이렇게 된 치수염에 걸렸을 때 이제 요거를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수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감염인데 그러면은 먼저 충치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미 감염된 신경관을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안에 있는 그 병들어 있고 이미 오염되어 있는 신경관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그 비어 있는 신경관에 그 근간 충전이라는 물질로 충전을 하고 치아는 충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손이 되는데 이 부위를 튼튼한 재료로 복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치아 머리도 보호가 되고 뿌리끝 염증도 사라지기 때문에 치아 수명을 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내 치아를 그대로 살린 어떤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신경치료 후에 이제 뭐 이렇게 메꿔주는 치료도 있지만 또 겉에 크라운이라고 해서 씌우는 치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좀 꼭 필요한 치료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뭐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신경치료에 꼭 씌워야 할까? 먼저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충치 이외에도 미세한 금으로 이제 신경치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 머리가 이렇게 금이 가시거나 뿌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치아 머리 깊숙이 금이 간 경우에는 이런 경우 발치를 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런 미세한 금이 머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뿌리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더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치아 머리는 멀쩡한데 뿌리 쪽에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신경치료하고 한다 해도 치아는 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경치료하고 씌우질 않으면은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힘들게 신경치료하시고 다 이렇게 치료 다 무사하게 받으신 다음에 씌우지 않으시면은 발치로 가서 결국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미세 금이 갔을 때도 이런 치료법, 신경 치료 후에 이렇게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도 하고 이렇게 신경 치료 후에 또 보철 치료를 시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정밀성과 속도전으로 환자의 부담은 좀 덜면서도 만족도를 올리는 최신 치과 치료의 트렌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나에게 꼭 맞는 치과 치료가 어떤 걸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담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태현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며칠 전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고령이라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앞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앞니는 정말 말을 할 때도 보이고 치아가 없으면은 발음도 세기 때문에 앞니가 부러지거나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치료 받으시는 걸 추천되는데 걱정하신 사항이 이제 고령이시고 나이가 있고 하면 임플란트 가능할지 보통 이제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게 가능한 이유가 차라리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뽑는 경우에는 이미 잇몸뼈랑 잇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로 그러니까 그 교합적 외상으로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뽑힌 경우에는 잇몸뼈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분석은 해보고 또 가까운 치과 내원에서 보셔야겠지만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이시지만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임플란트 상담을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전화로 접수된 사연 또 만나볼게요.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어금니를 씌운 게 떨어져서 음식물이 끼고 가끔 통증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치료 후에 씌워야 할지 임플란트를 해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뽑지 말고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통증도 있는 상태이시고 한번 씌운 게 떨어졌기 때문에 치아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치아 아무리 신경치료 잘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치아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애써서 크라운 보철치료 다시 하신다 해도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상태도 중요하고 치아의 머리 상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불량하지가 않으면은 다시 보철 치료해서 씌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볼게요. 6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어금니를 발치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해서 임플란트를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다고 해요. 잇몸이 많이 내려앉고 뼈도 약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볼 때 60대 나이는 절대 고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나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발치하신 지 오래됐다는 게 이제 몇 년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으나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신데 발치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나 근육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위축은 되셨을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뼈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씹을 수 있는 뼈가 남아있거나 하시면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더 맞겠고요. 만약에 심각한 그 골결손이 있거나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틀니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신경치료도 성공률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예, 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치료를 보시면은 뿌리 끝 염증이 없는 경우 이때는 95%입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 높다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여기서 5% 만약에 이 5%에 내가 해당되면은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뿌리 끝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가 더 내려가게 됩니다. 조금 더 안 좋은 확률로 내려가고 특히나 재신경 치료할 경우에는 6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재신경 치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미 신경 치료에서 무사하게 다 크라운 보철까지 치료까지 완료하셨는데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년 후에 까닭없이 아프거나 이제 뿔끝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 치료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또다시 했던 그 신경 치료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치료를 더 받는 것을 재신경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성공률이 너무나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뭐 그 대략 설명드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별 효과를 못 보시고 여전히 통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임플란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공률이 생각보다 떨어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 이렇게 아웃라인 되어 있는 테두리가 치아 그 뿌리입니다. 뿌리요. 네. 그러니까 위에가 치아 뿌리 끝이고요. 거꾸로 매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윗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윗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뭔가 한참 봤어요. 네, 그래서 네. 뿌리 끝 윗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보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빨간 거는 신경입니다. 뭐 신경이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보통 치과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드리려는 것뿐이고 치아는 이렇게 그물망처럼 정말 얼기설기 있고 이것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제거하기란 만만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 성공률이 높긴 하지만 약간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치료 성공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신경치료 치료 사례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말씀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아말감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쓰긴 하지만 잘 안 쓰는 재료긴 한데 아마도 뭐 10년, 20년 전에 그때 이제 치료 받으셨던 흔적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뭐 많이 깨지긴 했지만 이 정도니까 뭐 레진이나 뭐 인레이 뭐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치아가 이 치아인데 보시면은 깨진 거는 요 조금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크게 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보다 충치는 크기는 이 크기가 아니라 2배, 3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썩은 경우에는 단순히 떼울 수는 없고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전 상태고요. 보시면은 똑같은 치아를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간장이라는 길이를 재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는 신경관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그 부위를 채워넣은 물질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씌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를 좀 강화시킨 다음에 이 치아를 이제 둘레를 깎습니다. 깎아서 이제 그 크라운 보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아 수명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치료해서 이렇게 치아 치료를 마무리했던 그런 예후가 좋았던 4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다음 사례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5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딱 보시면 많은 치아 그 파손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렸던 게 뿌리까지 하마터면 썩을 뻔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썩어 있었으면은 신경치료 보철이 아니라 발치와 임플란트로 아마 진료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뿌리까지는 썩진 않으셔가지고 살려냈고요. 요 치아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관을 제거하고 난 후에 신경관을 이렇게 물질로 채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네. 치아를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 위에 치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치아를 이렇게 씌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아 같아요. 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50대 초반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이제 속도전 그리고 정밀성으로 환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최신 치과 치료 트렌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 선택하시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연 치아를 당연히 내 치아가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보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임플란트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되시고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고민되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이렇게 획일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에서 보철을 씌웠는데 몇 년 못 쓰고 망가진다 이러면은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정도 최소한 5년 이상을 쓸 수 있겠다. 이러면은 임플란트보다는 이제 자연 치아를 보존해서 쓰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5년도 못 쓸 것 같고 이미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서 튼튼하게 보철 치료를 한다 해도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염증이 또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려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 후회하지 않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몇 가지 알려주실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은 이제 치과 원장님이랑 이제 의료진이 또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유리하고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그 3차원 CT 분석으로 뼈 상태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건강한 뼈를 갖고 계신 분은 특별히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내 잇몸이 안 좋다, 또 오랜 기간 알아왔다 하면은 생각보다 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임플란트는 뼈에 싣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잇몸을 보고 필요하면 잇몸 이식을 또 해야 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CT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직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T는 뼈나 경조직, 그런 치아 같은 단단한 물질만 보이지 이 잇몸 같은 연조직은 아직까지는 그 엑스레이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환자 잇몸을 보고 아니면 본인이 본다거나 해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임시보철 제작으로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에 최종 보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 흔히들 이제 임시치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임시치아 꼭 해야 되나요?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안 하셔도 잇몸뼈가 건강하신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다만 잇몸이 안 좋거나 이제 치아 임플란트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임플란트를 이제 수술 받으신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거치시는 것이 훨씬 더 애지성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뼈 이식, 잇몸 이식, 임시치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과 치료 받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치과 치료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상담, 고민 다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시네. 문자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60대 여성분 전화를 주셨고 어금니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며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치주염을 진단을 받으셨고 스케일링 및 약물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엑스레이와 실제 임상을 통해서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제 보면은 어금니가 흔들린다는 자체가 이제 잇몸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잇몸뼈나 잇몸이 단순한 치은염인 경우에는 그 잇몸 치료만 받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약물 치료 받으신 건 정말 잘하신 것인데 만약에 치아 흔들리는 정도가 동요도가 심하거나 또 이미 잇몸뼈가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뼈까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약물 치료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경과를 지켜보신 후에 여전히 어금니가 흔들리고 피가 계속 나신다면은 철저히 더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목뼈가 너무 소실된 게 크다 그러면 이제 발차고 임플란트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피도 이제 덜 나고 좋아졌다면은 이렇게 스케일링과 약물 치료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 임플란트 시술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잇몸이 붓고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네. 아직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 후에 느껴진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크게 우려하시는 것들은 이제 발치까지 하고 임플란트까지 했는데 임플란트가 아프거나 부으면 이제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빼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임플란트에 이제 간단한 미세한 염증 때문에 붓고 아픈 경우도 꽤 흔하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약물 치료 정도로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치료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빨리 이 통증 가라앉히는 데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태원 원장님과 치과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 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뼈 이식, 그리고 잇몸 이식, 임시치아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뼈 이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3D CT 분석을 통한 뼈 이식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 3D CT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 사진을 띄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위가 안 좋다 하면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해당 부위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엑시얼 월이라는 걸로 보고 또 사지탈, 또 코로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 치아 상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뼈 상태를 보고 뼈가 충분하구나 하면은 뼈 이식 없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심어야 될 자리에 뼈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CT 분석을 하고 뼈 상태에 맞게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자, 뼈 이식을 하는 방법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뼈 이식하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이건 치료 사례인데 이 왼쪽 사진이 치료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뼈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하얗게 막을 두르고 있는 것이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입니다. 이 공기주머니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긴 한데 문제는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공기주머니가 있으면 뼈가 비어있기 때문에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부에 뼈 이식을 해서 상악동 거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전 상태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치료 후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은 임플란트 나사 주변에 하얗게 상부에 하얗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뼈입니다. 뼈는 이제 당연히 적정량을 써야겠지만 너무 소량 써도 안 되겠고 또 너무나 많이 뼈 이식을 하면은 이 상악동이라는 기관이 또 숨 쉬는데 또 체온 온도를 유지하는데 또 면역력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뼈 이식이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의 뼈 이식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치료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고 환자들마다 이제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이제 뼈 이식 이야기 해주셨고 잇몸 이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잇몸 이식은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치주 질환이나 심한 충치 등으로 잇몸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잇몸 손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잇몸뼈에도 손상이 있고 잇몸뼈가 손상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잇몸도 손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 이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앞니 하나가 쭉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는 이제 생지 치아처럼 이렇게 보기에 덜 심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환하게 웃기가 어려우신데 앞니를 이렇게 잇몸 이식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더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잇몸 이식 치료 사례 만나볼게요. 네. 요 사진은 이제 치료 전 사진인데 이미 이분은 약간은 이제 좀 방치하신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고 뽑고 나셨을 때 임플란트는 잘 심어드렸지만 이미 잇몸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없던 잇몸이 차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한다고 해도 잇몸이 차오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치아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래에서부터 치아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해 보건대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엄청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러면은 이제 약간은 웃기도 어려우시고 조금은 이제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잇몸 이식을 할 때 보통 이천장에서 떼어내는데 요 하얀 거는 잇몸이 아닙니다. 이미 떼어냈고 떼어내면 이제 아플 수가 있으니까 콜라겐이라는 그 물질로 여기를 채워놓고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꼬맵니다. 이러면 생각보다 통증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잇몸 이식을 한 사진입니다. 아직 수술 후에 직후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은 안 됐으나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예쁘게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치아가 들어간다 이상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양 옆에 치아를 봤을 때 라인이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훨씬 예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보철을 들어가면 이 밑에서부터 치아가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은 심미성은 그 잇몸 이식 후가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잇몸 이식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최신 트렌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치과 치료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임플란트 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뼈 이식, 그다음 잇몸 이식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가 임시 치아예요. 네, 맞습니다. 어떨 때 임시 치아 제작이 필요한가요? 네. 이제 흔히들 크라운 하시면 이제 임시 치아를 보통 다 하시니까 대부분 알고 계신데 아니 임플란트는 임시 치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뼈가 좀 약한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잘 심어 놓고 이제 바로 덜컥 최종 부착물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임시 크라운이라고 약한 크라운을 만듭니다. 부드럽습니다. 재질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저장력을 힘을 이렇게 싣게 되시면은 미세한 힘이 작용하니까 약한 뼈가 자극이 됩니다. 근육이나 뼈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이 들어오면은 뼈나 근육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리적 자극으로 잇몸뼈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단단해진 걸 지켜보고 아 이제 튼튼해졌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최종 크라운을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시 치아 제작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하나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안 좋아서 윗니, 아랫니 다 보시면은 임플란트로 양쪽 구치부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심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큰 부위를 특히나 후방 구치 부위를 임플란트를 하고 나시면은 처음엔 잘 씹을 수 있었는데 뭐 불과 몇 달 아니면 뭐 6개월, 1년 만에
잘 안 씹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과두라고 해서 턱관절 디스크가 눌려 있다가 정상 회복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교합이 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시치아를 오랜 기간 적응하도록 쓰시면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도 짱짱하게 씹으실 수 있는 치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잇몸이식 임플란트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저희 이제 옛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윗니가 세면 이제 뭐 복이 새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좀 중요하고 치료가 좀 예쁘게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는 왜 그런지도 좀 살펴보고요. 네. 예,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도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앞니가 벌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이제 치아와 턱 크기가 불균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니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결손치나 또는 과잉치 이런 경우에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습관, 이제 아이들이 애착기라고 합니다. 이때 다 45살, 6살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5살, 6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잔존되면은 아무래도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합 관계, 맞물린 관계도 이게 어긋나 있는 경우에도 치아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적으로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좀 치료가 빠르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보시면은 어떻게 때우냐 말씀드릴게요. 가장 뭐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레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부담이 없는 치료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면은 네. 그 벌어진 치아 사이 공간을 레진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강한 빗을 사용해서 굳히는 치료인데 장점은 치아 삭제가 없습니다. 무삭제 그리고 비용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충분히 심리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벌어진 앞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잘 됐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앞니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좁혀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린 학생한테 뭐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은 너무 과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데 보시면은 이제 무삭제로 당일날 레진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 겁니다. 오, 너무 예. 감쪽 같아요. 네, 예.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고 대부분 어.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무삭제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원래 치아를 전혀 이제 뭐 네. 삭제하지 않고서 네. 이렇게 10대 우리 아이의 네. 벌어진 앞니를 이렇게 치료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20대 초반 여성인데 저희 치과 스태프분이십니다. 네네. 여선생님이신데 이제 예전에 10대 때 한번 치료를 받았던 흔적이 있는데 이제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제가 다시 재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치료 전 상태이고 이게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삭제이고 비용 부담도 적고 치아를 깎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치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나눠주시면 저희 김태현 원장님과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지금 전화로 접수를 해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고 틀니를 사용 후 잇몸이 헐고 구강 통증 때문에 식사가 어려워서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분 틀니 제작 그리고 착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틀니가 참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틀니가
생각보다 적응하시기도 정말 어렵고 요즘같이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틀니를 고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 틀니를 사용하신데도 불편감을 느끼시는 거라면은 아마도 이제 그 치아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잇몸에 뭔가 어딘가 눌려서 그러신 거라 아마도 기존 틀니로는 어려울 것 같고 새로 틀니를 장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 심어서 네. 임플란트를 보조로 한 틀니를 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분 임플란트 치료. 맞습니다. 부분 네. 틀니, 부분 틀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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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렇게 틀니 치료 때문에 불편하신 점 전화 주셔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또 만족도는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치과 치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칫솔질입니다. 19, 3분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시간 재보시면은 3분 유지하시는 분 드물다고 봅니다. 3분 동안만 꼼꼼하게 하셔도 충치나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바이고 또 하나는 치실 또는 치간 칫솔 사용인데 흔히들 이제 음식물이 끼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치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음식물이 끼는 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한 번쯤은 잘 안 껴있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치실 사용하시면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도 떼어내고 충치도 예방할 수 있고 잇몸 건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에 2회 정도. 이 정도만 6개월에 한 번씩만 내원하셔도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리 양치를 잘하시고 아무리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나 딱딱한 음식을 드셔가지고 치아에 금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신경치료나 임플란트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씹을 땐 조심해 주시고 정말 드시고 싶을 때는 녹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과 치료법 쭉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